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교과서 1차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954년부터 97년입니다. 1차 교육과정 54년부터 63년 선사시대의 문화, 부족사회의 문화. 2차 교육과정 63년부터 73년 우리 역사의 시작과 부족국가 시대로 상고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민족 신화가 나옵니다. 일련의 삼국유사 이야기가 있죠. 파란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화는 앞서 말한 선사세계를 무대로 하고 살던 우리 조상들이 지니었던 재미있고 아름다운 얘기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지니는 여러 종족들이 일찍부터 널리 동북아시아 일대에 살고 있었다. 이 동북아시아 일대에 이런 신화들이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부족국가의 형성과 분포, 조직과 경제, 신앙과 풍속, 한문화의 영향 등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면요. 각 나라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바대로 한반도와 북부 일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낭랑, 대방, 마한, 진안, 변한 그렇게 있죠. 부족국가 시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족국가의 사회생활, 경제생활, 종교생활, 낭랑문화의 개화, 한문화의 섭취의 영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3차, 4차 교육과정은 197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차 교육과정 교과서로 공부했습니다. 나이가 짐작이 되시죠? 새로운 것은 동아시아의 문화권을 나누어 표시한 지도가 있습니다. 동방문화권이라는 권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북방문화권, 한족문화권, 남쪽으로 화남문화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범위를 설정할 때 문화권 개념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군은 제사장이라는 뜻이며 왕검은 정치적 군장을 뜻하는 것이므로 단군왕검은 곧 제정일치 시대의 족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느님, 천신사상이 성립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한반도로 이주한 경로를 지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북쪽에서 만주를 거쳐서 연해주를 거쳐서 한반도로 내려오고 있죠. 삼국유사 내용입니다. 단군은 제사장을 뜻하고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뜻한다. 따라서 단군 왕검은 곧 제정일치 시대의 족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여 발전하였는데 이 시기를 고조선이라 한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역사상 가장 먼저 정치적 사회를 이룩한 고조선은 착실하게 발전하여 점차 동방사회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고조선은 그 세력을 요서지방까지 뻗쳐 만주 남서부 일대까지 그 세력권으로 하여 중국과 맞설 수 있었다. 8조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5차 교육과정 87년부터입니다. 선사문화와 국가의 형성, 그래서 선사문화의 전개, 국가의 형성과 문화, 부여, 고구려, 옥조와 동해, 삼한 등이 나옵니다. 5차 교육과정에서는 단군과 고조선 이야기와 함께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이 사진으로 실리게 됩니다. 홍익인간 얘기가 나오고요.
단군은 제정일치 시대의 지배자로서 부족을 통합하고 지배하기 위해 자신들의 조상을 하늘에 연결시켰다. 천손사상입니다. 6차 교육과정 92년부터 96년까지 한국사의 바른 이해, 선사문화와 국가의 형성, 그리고 새로이 고고학 용어와 옛 지명의 현재 명칭 등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단군의 영정도 실립니다. 고조선 세력 범위가 청동기 유물인 비파형 동검이 나오는 지역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차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마지막 7차 과정입니다. 2009년까지 존속하는데요. 한국사의 바른 이해,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 그리고 새로이 사진자료 및 인용 문헌과 함께 한국사 관련 웹사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고조선과 청동기 문화, 단군과 고조선. 족장사회에서 가장 먼저 국가로 발전한 것은 고조선이다.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기원전 2333년.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한다에서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청동기 시대를 특징 짓는 유물의 하나인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나오는 지역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동이족의 분포 지역이 녹색으로 되어 있고 가장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바레만과 산동반도 유역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노란색으로 그 안에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한강 이남, 중부 이남은 또한 노란색이 아니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부분이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의 분포와 거의 비슷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그 시대 사람들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것은 모든 신화의 공통되는 속성이기도 하다. 단군의 기록도 마찬가지로 청동기 시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고조선의 성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신화에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범위 설정 시 또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환웅부족은 주위의 다른 부족을 통합하고 지배해갔다. 곰을 숭배하는 부족은 환웅부족과 연합하여 고조선을 형성하였으나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은 연합해서 배제되었다. 곰과 호랑이가 동물이 아닌 부족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단군은 제정일치 시대의 지배자였다. 고조선은 요령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면서 발전하였다. 고조선과 청동기 문화, 오른쪽에 주요 연표를 삽입하였습니다. 약 70만 년 전의 구석기 시대를 시작으로 8000년 신석기 시대, 2333년 고조선의 시작, 2000년에서 1500년경 청동기 시대의 전개. 이것은 점점 시기가 2500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BC 400년 철기문화의 보급. 이것도 500년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BC 194년 의만 집권. 의만 조선이 아니고 의만 집권으로 해놨습니다. BC 108년 고조선 멸망. BC 1세기경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의 등장. 기존에 다루던 여러 국가 왕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선사문화에 관련해서 기존 내용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부터는 교과서가 수시로 부분적으로 개정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파란색 부분을 보면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학기당 이수 과목을 최대 5과목으로 줄이고 교과 집중 이수제라는 말이 나오죠. 예체능 등의 과목을 특정 학기에 몰아서 수업하며 학교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게 했다. 2015년에는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수업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요. 2022년에는 고교 학점제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후에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과 비교해서 기자조선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서는 알타이 어족에 대한 내용이 또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투두 리스트입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 빠져있는 기자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가 이슈로 좀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제정일치시대 제사장, 무당으로서의 단군과 기독교 간의 그 종교적 충돌 문제가 또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 주체의 범의, 즉 직계사, 우리의 직계사 플러스 종족사, 이 동의에 대한 그 종족사를 추가하는 문제가 생각이 되고요. 시간적 확장 차원에서 마고, 환국, 배달국 이런 부분들을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공간적 확대 차원에서 대륙에 있었던 역사적 영토의 복원 문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사 재정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회복할 역사 주체, 또 복원할 역사 영토, 전승할 문화유산,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또는 사상 철학, 문화유산 등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검정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